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간 못 고쳤던 어깨 통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졌습니다. 핀란드 보건복지부 수석자문관이 한국의 전통 난방, 온도를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나가 최고라 믿었던 북유럽 과학자가 한국의 2000년 기술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3년 뒤 핀란드 전역에 온돌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온돌이 세계로 퍼져야 한다면 자랑스럽다.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중하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단순한 난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효심이 만든 기술이 북유럽 노인들을 살린 기적의 기록입니다. 저는 안나 레흐티넨입니다. 헬싱키 대학에서 35년간 실내 환경과 보건을 연구했죠. 지금은 핀란드 보건복지부에서 난방정책 수석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사우나만큼 확실한 건강 문화는 없었어요. 섭씨 80도의 건열, 자작나무 가지로 두드리는 비으타, 그리고 얼음 구멍에 풍덩 뛰어드는 아비앙토. 이게 우리 핀란드 사람들의 정화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미카엘이 약혼자를 데려왔어요. 한국인 약사 김유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낯설었죠. 동양 여성이 제 며느리가 된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유정은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서 제 논문을 읽어왔더군요. 실내 온열 환경과 노인 건강에 관한 제 15년 전 연구였어요. 저는 그때 이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약혼식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유정의 부모님 댁은 강남의 빌딩 숲에 둘러싸인 곳에 위치한 단출한 한옥이었습니다. 집 안을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아니, 무겁다기보다 밀도가 있었달까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아주 은은하게 발바닥 전체를 감싸듯이 말이죠. 유정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온돌방에서 주무세요. 저는 정중히 물었죠. 온돌이 뭐냐고요? 그분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나 공기가 지나가면서 방 전체를 데우는 거래요. 제 머릿속엔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니. 그것도 직접 닿는 곳에서 자다니. 비과학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날 밤 침구를 깔았습니다. 이불 한 장, 요 한 장. 침대도 없이 바닥에 그대로 눕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투덜댔습니다. 허리가 아플 텐데. 하지만 누워보니 놀라웠습니다. 바닥에 온기가 등뼈를 타고 올라왔어요. 제 만성 50견이 있던 어깨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었던 제가 그날 밤은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였어요.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목을 돌릴 때 삐걱거리던 소리도 없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 붓기도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지? 플라시보 효과일까? 아니면 장거리 비행 후 숙면의 효과일까? 하지만 과학자의 본능이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저는 습관적으로 수치부터 찾았습니다. 실내 온도계를 꺼냈어요. 실내 공기 온도는 섭씨 22도. 일반적인 겨울철 실내 온도였죠. 그런데 바닥 표면 온도는 달랐습니다. 29도에서 31도 사이를 오갔어요. 습도는 45%.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은 쾌적 범위였습니다. 저는 유정에게 물었습니다. 이 난방 시스템의 원리가 뭐냐고요? 유정은 부엌에서 차를 내우며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복사열 방식이래요. 대류가 아니라 복사. 바닥의 열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전달되는 거죠.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직접 데운다는 겁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그럼 사우나는 어떻냐고요? 사우나는 80도에서 100도의 고온 건열로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지 않냐고 말이죠. 유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 사우나는 정화예요.
온돌은 회복이죠. 둘은 시간대가 다른 거래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학자인 제게 정화와 회복이라는 감성적 언어는 설득력이 없었거든요.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핀란드의 사우나 문화는 수천 년 역사가 있다고요. 세계보건기구도 사우나의 심혈관 건강 효과를 인정했다고 말이죠. 유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온돌도 2000년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평생 온돌에서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수치만으론 다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발끈했습니다. 과학자에게 수치로 설명 안 된다는 말은 모욕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온돌에 관한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복사열 난방의 생리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온돌 자체에 대한 국제학술지 논문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건 과학적 공백이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 난방 방식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깊이 잤어요. 새벽 4시에 한 번 깼는데 다시 잠들기까지 5분도 안 걸렸습니다. 평소엔 1시간씩 뒤척였거든요. 일어났을 때 몸이 가뿐했어요. 제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소보다 37분 길었습니다. 렘 수면 비율도 증가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데 체감 효과는 명확했거든요. 유정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실래요? 저는 대답했죠. 그래, 먹어야지.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온돌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온 건 2월 초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칼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영하 25도.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죠. 이번 한파는 역대급이래요. 독거노인들 걱정이라고요. 사흘 뒤 보건복지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독거노인 저체온증 신고가 전년 대비 340% 증가했다는 보고였어요. 특히 외곽 지역 노후주택에서 난방비 부담으로 실내 온도를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가구가 급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유정의 말이 떠올랐어요. 온돌은 회복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기존 난방 지원 외에 다른 대안은 없냐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복사난방 기반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죠. 페카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복사난방이요? 안나,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핀란드식으로 변형하는 겁니다. 바닥 난방 기반 복사열 시스템이죠. 대류 난방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노인들에게 체감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우리에겐 사우나가 있지 않냐고요. 굳이 동양의 난방 방식을 도입할 이유가 뭐냐는 거였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우나는 주 2회 1시간 정화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하루 24시간 따뜻해야 합니다. 온돌은 지속 가능한 온기를 제공하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 온돌 시공팀과 이미 예비 접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건축 법규에 맞춘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대요. 초기 설치비는 기존 난방보다 20% 높지만 장기 운영비는 15% 낮아집니다. 회의는 보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공적 지원을 못 받으면 제 돈으로라도 시범 사례를 만들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유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정아, 온돌 시공팀 연락처 좀 줄 수 있니? 유정은 웃으며 물었어요. 어머니, 드디어 마음을 여신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는 데이터를 따를 뿐이야. 제 몸이 증명했고 이제 핀란드 노인들에게도 증명할 차례지. 유정이 말했어요. 어머니, 꼭 성공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날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어머니 칠순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어머니, 지하실을 개조해서 건강빵을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는 의아해 하셨죠. 안나,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황토방과 온돌방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데 돈 쓸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 시공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박 대표라는 분이었어요. 3대째 구두를 놓는 장인이래요. 화상통화로 우리 집 지하실 구조를 보여드렸습니다.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단 핀란드 건축법에 맞춰 환기와 방염 처리를 강화해야 한대요. 설계가 나왔습니다. 황토 30톤을 한국에서 공수하고 구들장은 현지 화강암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굴뚝은 핀란드식 이중 배기관으로 설계했습니다. 바닥 단열재는 유럽 규격 앞면으로 교체했죠. 전통과 현대의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공사는 11월에 시작됐어요. 첫날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황토가 세관에서 검역에 걸린 거예요. 토양 반입 허가가 필요하대요. 저는 보건복지부 직인을 받아 연구용 자재임을 증명했습니다. 일주일을 끌다가 겨우 통과했죠. 박 대표와 시공팀 3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을 보더니 말했어요. 습도가 너무 높아요. 황토가 제대로 마르지 않을 거래요. 저는 산업용 제습기 4대를 돌렸습니다. 이틀 만에 습도를 40%까지 떨어뜨렸어요. 구두를 놓는 과정은 경이로웠습니다. 박 대표는 돌 하나하나의 위치를 줄자 없이 눈으로만 재더군요. 고래라 부르는 열기를 만들 때는 각도를 0.5도 단위로 조정했어요. 공기 흐름이 완벽해야 한대요. 저는 옆에서 메모했습니다. 이건 과학이자 예술이었어요. 황토를 바르는 날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물과 황토를 배합했어요. 손으로 직접 치대더군요. 기계를 쓰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박 대표는 웃었어요. 손으로 해야 황토의 입자가 살아납니다. 저는 그 말뜻을 몰랐지만 그의 손길을 지켜봤습니다. 12월 중순 한파가 왔습니다. 영하 28도. 황토 배합이 얼어붙었어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박 대표는 난감해했죠. 이러면 최소 3주는 미뤄져야 한대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그때 유정이 전화했어요. 안나, 괜찮아요. 온돌은 원래 서두르면 안 돼요. 천천히 익어야 제맛이 나죠. 저는 그 말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맞아, 과학도 급하면 실패해. 저는 지하실에 대형 온풍기를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했어요. 일주일 뒤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1월 10일이었어요. 첫 불을 지폈습니다. 구들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굴뚝을 타고 빠져나가는 연기를 보며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안나, 이제 3일간 불을 떼세요. 온돌은 익혀야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지하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오셨어요. 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따뜻하구나. 어머니는 바닥에 앉으셨어요. 20년간 앓던 무릎을 천천히 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안나, 이게 바로 그 온돌이니.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온돌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나오신 어머니는 말했어요. 50년 만에 이렇게 잤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난방이 아니에요. 돌봄의 기술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성당에서 자랑을 하셨나 봐요. 우리 며느리가 집에 한국식 건강빵을 만들어줬다고요. 이웃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객은 카리나였어요. 옆집에 사는 61세 여성이었죠. 불면증으로 10년간 수면제를 먹었대요. 카리나는 황토방에 들어서더니 놀랐어요. 공기가 다르네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황토의 원적 외선 효과예요. 카리나는 1시간 동안 황토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온돌방으로 옮겼어요. 바닥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죠. 편하네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핀란드식 베리차였어요. 카리나는 2시간을 있다 갔습니다. 일주일 뒤 카리나가 다시 왔어요. 안나, 그날 밤 약 없이 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을 들은 헬레나가 찾아왔습니다. 75세 독거노인이었어요. 허리 디스크로 오래 걸을 수가 없대요. 헬레나는 온돌방에 누웠습니다. 아, 따뜻해. 30분쯤 지나자 헬레나가 일어나 앉았어요. 허리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데이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했어요. 수면 시간, 심박 변이도, 체표면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2주간의 데이터가 모였어요. 놀라운 결과였죠. 평균 수면 시간이 48분 증가했습니다. 심박 변이도가 안정 범위로 들어왔어요. 주간 통증 지수는 평균 2.3점 감소했습니다. 10점 만점 중 2.3점이요.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였어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웃 모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어요. 한 달 뒤엔 12명으로 늘었죠. 우리는 사우나 먼저 하고 온돌방으로 모였습니다. 사우나의 뜨거운 정화 뒤 온돌의 은은한 회복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 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나, 우리 집에도 가능할까요? 페카는 79세 호랍이었어요. 관절염으로 고생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개인 시공은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페카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박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가구 더 시공 가능하냐고요. 박 대표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단 이번엔 간소화 모델로 하자고 했습니다. 황토는 생략하고 온돌만 넣는 거예요.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대요. 페카집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주 만에 완성됐어요. 개소식 날 페카가 온돌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이 온기를 함께 느꼈을 텐데. 저는 페카의 손을 잡았어요. 페카, 이제 매일 따뜻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10가구가 넘게 문의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고요. 공공정책으로 가야 한다고요. 저는 보건복지부에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42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제목은 복사난방 기반 고령자 주거 환경 개선 파일럿이었어요. 3개월간의 실측 데이터, 15명의 체험자 인터뷰, 에너지 효율 분석, 비용 대비 효과 예측까지 담았습니다. 장관실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일주일 뒤 호출을 받았습니다. 장관이 물었죠. 안나, 이거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증명했고 15명의 이웃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정책으로 확산할 때입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산안을 짜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밤을 새웠어요. 저소득층과 고령층 주거부터 시범 적용하는 공공지원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1차 연도 50가구, 2차 연도 200가구, 3차 연도 전국 확산. 총 예산 380만 유로였어요.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가장 거센 건 사우나 업계였습니다.
핀란드 사우나 협회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안나, 당신은 우리 문화를 배신하는 겁니까?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사우나는 정화, 온돌은 회복. 둘은 다른 시간대의 건강이에요. 사우나는 주 2회, 온돌은 매일 24시간. 경쟁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회장은 화를 냈어요. 당신은 동양에 넘어간 거요.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데이터를 따를 뿐이에요. 핀란드 노인들이 겨울에 저체온으로 죽어가는데 문화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죠. 회장은 씩씩대며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어요. 어떤 신문은 핀란드가 한국에 무릎 꿇었다고 썼습니다. 어떤 방송은 온돌 열풍을 다뤘죠. 찬반 댓글이 난무했어요. 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받았습니다. 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했거든요. 한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어요. 안나, 사우나를 버리고 온돌을 택한 겁니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제 집엔 사우나도 있고 온돌도 있어요. 토요일엔 사우나로 정화하고 매일 밤엔 온돌에서 회복합니다. 이게 제가 찾은 최적의 건강 루틴이에요. 첫 번째 공공 온돌 실험 주택이 가동됐습니다. 헬싱키 외곽 로바니엠이었어요. 독거노인 12가구가 입주했습니다. 개소식 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효심이 설계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모를 따뜻하게 모시려고 2000년간 온도를 발전시켰어요. 그 마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과학은 수치지만 정책은 결국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그날 밤 유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정아, 첫 실험 주택이 열렸어. 유정은 기뻐했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핀란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따뜻하시겠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모두 따뜻해질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온돌의 뿌리를 직접 봐야겠다고요. 어머니와 이웃 대표 6명을 모았어요. 카리나, 헬레나, 페카, 그리고 3명 더.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유정과 미카엘이 마중 나왔습니다. 유정은 우리를 포옹했어요.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저는 유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정아, 우리 핀란드 할머니, 할아버지들 온돌 좀 제대로 보여줘. 첫날 밤 우리는 북촌 한옥에 묵었습니다. 전통 한옥이었어요. 대청마루, 기와지붕, 그리고 온돌방. 카리나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을 질렀어요. 이게 진짜 온돌이구나. 우리는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정 어머니가 전통차를 내오셨어요. 수정과였습니다. 계피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이 방은 몇 년 된 거예요? 유정 어머니가 답했어요. 120년 됐어요. 증조 할머니 때부터 이 온돌에서 잤죠. 페카는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전주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전통 구들 시연을 봤어요. 장인이 직접 불을 떼는 모습이었죠.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장인이 설명했어요. 불길이 고래를 타고 돌면서 열을 저장한대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대형 찜질방에 갔습니다. 황토방, 옥돌방, 소금방, 얼음방까지 다양했어요. 카리나는 황토방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올 때 얼굴이 붉어졌더군요. 안나, 핀란드 거보다 훨씬 강해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이게 원조야. 경주 박물관에 갔습니다. 온돌의 변천사를 전시한 곳이었어요. 고구려 시대 구들부터 현대 전기온돌까지. 저는 전시물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2000년의 진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어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우리는 유정네 집 온돌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정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페카가 말했습니다. 안나, 이번 여행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페카.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35년간 연구했던 실내 환경은 수치였습니다. 온도, 습도, 대류, 복사. 하지만 온도를 만나고 배웠어요. 데이터로 충분히 설명되지만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다는 걸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안나, 내가 나를 따뜻하게 해줬듯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질 거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유정이 차를 더 따라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온돌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눌 때 진짜 온기가 됩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를 폈어요. 실내 온도 28.5도, 바닥 표면 온도 31도, 대류 거의 없음, 복사열 안정적. 그리고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돌봄의 온도. 이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핵심이었어요. 숫자 너머의 진실이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모임은 이제 공식 프로그램이 됐어요. 마을회관에서 온돌 커뮤니티 룸이 개설됐습니다. 공공주택 실험이 성공했어요. 로바니에미 12가구의 3개월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방문 횟수 38% 감소, 수면제 처방 52% 감소, 난방비 17% 절감. 의회에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2차 사업이 승인됐습니다. 200가구로 확대됐죠. 전국 12개 도시에 온돌 시범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교육했어요. 온돌의 원리, 시공 방법, 유지 관리까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사우나 업계와도 화해했어요. 협회 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나, 미안했소. 제가 편협했소.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사우나는 여전히 위대합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합작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사우나와 온도를 결합한 복합 웰니스 센터였습니다. 사우나로 정화하고 온돌로 회복하는 프로그램이죠. 헬싱키의 첫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겨울밤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기저기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우나의 하얀 김과 온돌의 연기가 함께 피어올랐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새로운 문화구나.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온돌 정책 3년 평가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의원들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년 전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온도를 핀란드에 도입하자고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죠. 우리에겐 사우나가 있는데 왜 동양의 난방이 필요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사우나는 정화입니다. 뜨겁고 강렬한 순간의 치유죠. 온돌은 회복입니다. 하루 24시간 은은한 온기의 돌봄이에요. 둘은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의 건강입니다. 지난 3년간 750가구가 온돌을 경험했습니다. 병원 방문이 줄었고 수면이 개선됐으며 무엇보다 노인들의 고립이 감소했어요. 토요일 온돌 모임은 이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됐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수치를 믿어요. 하지만 온도를 통해 배웠습니다. 수치 너머에 온기가 있다는 걸요. 정책은 결국 사람입니다. 북유럽의 겨울이 더 이상 고립이 아닌 연결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안나, 이제 내 나라도 따뜻해졌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돌방에 누웠습니다. 바닥에 온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뜻했어요. 핀란드도 한국도 모두 따뜻했습니다. 유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정아, 고마워. 내가 보여준 온돌이 우리나라를 바꿨어. 유정의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이제 두 나라가 하나의 온기로 연결됐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과학이 증명했고 사랑이 확산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온기의 정책을 설계합니다. 사우나와 온돌이 공존하는 새로운 핀란드를요. 이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사우나와 온돌이 공존하는 새로운 핀란드. 이게 안나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지만 이제 핀란드의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온돌방에 모여 차를 마시고 손주 이야기를 나누며 웃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발끝에서 가슴까지 스며들죠. 우리 한국의 온돌은 그저 따뜻한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려는 자식의 마음이었고,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밥 먹고 이야기 나누던 정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이제 지구 반대편까지 닿았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린 시절 온돌방 생각나시나요? 할머니 댁 아랫목에서 이불 덮고 누워 TV 보던 그 시절. 겨울밤 온 가족이 온돌방에 모여 앉아 귤 까먹던 그 따스함. 그게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안나는 말했습니다. 효심이 설계도에 있었다고요. 2000년을 이어온 우리의 온기가 이제 세계인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온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편의점 작가 현아였습니다.